요즘 미국 시장에는 경기 경착륙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연방준비제도조차도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연방준비제도가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사 이래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물가를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연방준비제도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이번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잖아요. 13일, 14일. 이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은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입니다. 5.25%에서 5.5%인데 최고치가 5.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이냐 인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핵심은 인상에 대한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의견 일치가 아마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하를 6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당겨서 3월에 할 것이냐, 아니면 늦춰서 9월에 할 것이냐, 시장은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는요, 인플레이션은 끝났으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시점이 3월이냐 아니면 6월이냐 아니면 9월이냐, 여기를 두고 시장에서는요, 연준 연방준비제도하고 싸울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데 과연 말입니다, 그 말이 맞을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그들도 이겼고 시장 전문가들도 이겼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이겼을까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을까요? 지금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9%까지 올라갔다가요, 떨어진 게 7.17%입니다. 저는 여전히 말입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있고요, 금리 앞에 장사 없다는 위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연준 그리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근에 가장 이슈,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의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더불어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10월에는 3.2%가 떨어졌는데 12월에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9월처럼 3.7%처럼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게 2점대로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9.1%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11월에 2점대까지 떨어진다면 말대로, 시장의 말이나 전문가들의 말대로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첫 사례가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돈을 풀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가지수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지난 9월에, 작년 9월에 6.6%가 올 10월에 4.0%까지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계절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도 포함이 됐고요. 일시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는 유가도 포함이 돼서 이게 3.2%까지 떨어졌지만 그런 소비자 물가는요. 이게 일시적인 요소나 혹은 계절적인 요소를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공 물가의 어떤 상승률을 나타낸다고 봐야 되는데 4%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이렇게 이슈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아마도 그 변수 때문에 큰 움직임을 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경기가 연착륙한다는 이야기는 팽배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시장에서는요. 이게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떤 말을 내뱉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사 폭발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됐을 것이냐 2점대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폭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시장은요 긍정 요소로 돌아섰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가 말입니다. 결국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2%가 올라서요. 28.52가 올랐고요. 14,432.49로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S&P 500 대형주 중심입니다. 0.39% 18.07이 올랐고요. 4,622.44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0.43%가 올라서 157.06이 올랐습니다. 36,404.93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며 금리 인하 시점도 땡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소비자 물가도 이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물가가 2%대로 잡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로 국제유가가 떨어지거든요.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국제유가가 지금 70달러 배럴당 71.04달러를 기록하거든요. 서부 텍사스산 중질 유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긍정의 긍정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기업의 실적에 어떤 상승이 없이 일반적으로 실적에 상승이 있으면 earnings surprise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실적에 변화가 없이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결국 거품만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 거품이 많이 차지 않게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한마디 두마디를 내뱉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12일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열리는데요. 이게 끝나면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아마 시장 전체를 좌우할 겁니다. 한번 우리가 지켜보면서요. 시장에 대한 생각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말입니다. 시장은 독하고 지독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시장은 독하게 보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는 것 또 내 자산이 다 날아간다는 것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 시장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수출조차도 미국 쪽으로의 수출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많이 닮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요.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라는 게 저는 거품이 너무 많이 껴 있고요. 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상태라서 과연 우리 시장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미국보다 어쩌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어 있어서
거품이 더 많이 낄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보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전문 투자자분들은 투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증권에다가 저축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지금은 생업에 엄청나게 열심히 종사하면서요, 한 주, 두 주, 이렇게 저축해가는 것, 그게 더 필요하고요. 대신에 현금을 쭉 쌓아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 강조해서 제가 드립니다.